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디커플링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커플링되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바로 리비안 주식입니다. 미증시에서 리비안 주식이 급등하면 다음 날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정확하게 연동해서 시세를 받고 있는 리비안 주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광장 주식은 계속 소개가 됩니다. 배팅의 순간이 끝나도 마스 한 판이 있고 마스 한 판이 끝나면 또 결정적 투자에서 제2의 제3의 위직을 찾아드리니까 저희 오늘도 생방송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이슈. 자, 리비안이 또 폭등을 했는데 브레이크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투자 의견입니다.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매도하자. 그리고 김덕호 대표께서는 테슬락을 주의해라. 저 락은 떨어질 락. 네, 그렇습니다. 야, 두 분 모두 리비안에 대해서 자, 지금은 경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창원 본부장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리비안이 이때 또 이제 장 전에 또 폭등이 나와가지고 네. 그거 관련해서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데 네. 사실 리비안이 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있죠. 뭐 테슬라의 대항마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뭐 픽업 트럭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그렇죠. 미국 지역에서는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아마 이견이 없으실 텐데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고 지금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제 과시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상장 이후다 보니까 좀 가격의 변동폭이 상당히 클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물론 뭐 이런 친환경 시트를 넣는 뭐 일부 종목군들 그런 부분들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부분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이제 매출 구조 자체가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하게 되면은 물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추세적으로 들고 가기엔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물론 앞으로 뭐 2차 전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시장 그리고 저는 내년에 이제 자동차가 한번 또 이런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장투할 거야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괜찮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리비안에 대한 이런 투자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좀 정리하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 그러면 김덕호 대표 얘기도 듣고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슬락을 주의해라. 네, 일단 이제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전기차 산업 자체를 포기해라. 뭐 이런 시점으로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이제 말씀드리자면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는 이어져야겠죠. 다만 지금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과연 지금의 전기차 섹터를 투자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어느 부분을 좀 주목 있게 봐야 되는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요. 일단은 리비안 자체만을 위한 업체가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거죠. 결국 그동안 이제 우리가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쉽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테슬라가 정말 이제 주가 타격이 굉장히 컸었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주식수를 좀 더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도 지금 증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바니 샌더스 의원한테도 마찬가지로 트위터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었죠. 아직까지 연세가 아직 정정하시네요. 잘 살아 계시네요.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농담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테슬라를 어떻게 매도하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테슬라를 보유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타격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과연 국내에 있던 테슬라 향 매출을 잡았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연 그 주가를 제대로 버텨갈 수 있겠느냐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단기간에서 우리가 전기차 섹터를 볼 때는 아직 여전히 1등으로 달리고 있었던 테슬라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지난 2주 전인가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관련주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콕핏주라든가 전지주를 추천한 게 아니라 일반 자동차 업체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추천드린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기차 자체를 보았을 때 자동차라는 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전기차 자체만을 보았냐 했을 때 그렇죠. 오히려
전기차 섹터에서는 지금 테슬라 리스크, 어떻게 보면 이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단기간에서는 조금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비안이 지금 제2의 테슬라라는 타이틀을 걸고 과감하게 지금 등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에 제2의 테슬라라고 얘기했던 업체들, 뭐 니콜라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루시드가 있었죠. 이런 부분을 보실 때는 결국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부분을 보셨을 때 결국 그 직접적인 루시드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리비안 같은 이런 종목들을 직접 취급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석을 해본다면 리비안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은 차라리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비안 주식을 사라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오히려 조금 더 장기 보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국내 관련주에서는 테슬라에 향해 대한 어떤 그 타격감들을 모면하기는 조금 어렵다. 단기적으로 쉽지 않으니 오히려 리비안 관련주를 사느니 리비안을 사셔라라고 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국내 시장에서 지금 속보가 나와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수장이 만났죠.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미중 충돌로 가지 않을 책임,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동안 미중 갈등과 관련한 사안을 다 풀어내겠다. 솔직하게 풀어내겠다고 했는데 미중 충돌로 가지 않을 책임에 대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 미중 갈등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아주 예민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속보가 나온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리비안 주식에 관해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꼭 그 펀더멘탈로 물론 결국에 종국에는 회귀하게 됩니다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 주가와 실적이 연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리비안 주식이 미국에서 오르니까 관련 테마로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 대안을 찾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끊임없이 상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테슬라가 안 가니까 리비안 관련 테마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차피 이 주식들이 움직이는 것은 실적주가 아니라 테마주 그리고 기대주인 만큼 지금 이런 흐름이 꺼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가 상승이 이런 기대감으로 계속 있지 않을까.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어떤 단기 트레이딩으로서 네.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꼭 실적을 운운하면서 네. 이 종목 투자에 유의하자라고만 한다면 기회를 혹시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2주 전 쪽에 얘기할 때는 리비안 관련주 좀 뭐 이렇게 나쁘게는 얘기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상장을 이미 했잖아요. 상장을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미 소멸이 됐고, 상장을 했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네. 주식이라는 게 물론 테슬라가 열풍을 했었던 것처럼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이미 시총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미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또 게다가 전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당장 계속 올라가느냐 그건 좀 상당히 부담스럽더라는 거죠. 그럼 주가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실 주식에 투자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베팅을 하는 건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지금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가능해요. 당일에 사서 장 초반에 올랐을 때 정리하고 다시 조금 기회를 보다가 또다시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괜찮지만 우리가 이거를 자금을 투입을 해서 끌고 가기에는 지금 자리에선 부담스럽다는 거. 지금 이 순간에서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장 초반에는 강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이 테마가 좀, 한번 바뀔 때가 떨어졌군요. 되니까 예. 좀 많이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게 오후장, 심지어 오늘 오후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걸 일주일, 2주일 끌고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수급이 몰릴 때 잠시 들어가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빠져나오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장에서 급등이 나오더라도 다음 거래일에 리비안 관련된 종목, 리비안이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분명 주가의 조정은 나올 겁니다. 왜? 이미 충분히 시세가 받았고 2차 전지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 뭐 폐배터리도 좀 굉장히 좋게 움직이는데 뭐 폐배터리라든지 소재 다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부분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테마가 이제 시작이 되고 상장도 되지 않았고 그랬다면 아마 다른 의견을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이 리비안이 무슨 차냐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몇 대나 팔렸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차가 아니고 미국에서 파는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대 만들었다고 하죠. 한 대 만들어서 한 대 팔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기대감으로 오르는 전기차 주식이 맞습니다. 말씀처럼 오늘 우신 시스템, 세원, 대원 화성, 그리고 우리산업, 남성, 에코캡 모두 윗꼬리를 달고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중 변동폭이 큰 만큼 지금은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안 주식이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자, 리비안 관련 주식. 네, 저희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말씀처럼 투자 의견을 보류로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덕호 대표께서는 만도를 관련 주식으로 꼽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전기차 섹터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기차 섹터를 봤을 때 지금 단기가에서는 좀 과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테마주를 잡다가는 또 2차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조심하신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도를 추천드리는 부분도 사실은 본부장님과 거의 흡사한 의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단순히 리비안이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된다. 지금 며칠 달렸기 때문에 이제 더 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만 갖고 접근하기에는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의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한 상태고 오히려 디커플링이 커진 상황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면은 손바뀜이 일어나거나 또 이후에 테마 전환이 일어났을 때는 또 단기적인 하락이 또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가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혹여나 조금 급한 마음에 진입하시기보다는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좀 접근하시는 부분을 좀 갖자라는 의견으로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어유, 제가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식은 디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팬덤 사업 성장 기대에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9% 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오프라인 공연까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역시 디어유의 앞으로 추가적인 주식시장 열세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자, 디어유가 이틀째 급등하고 있는데 두 분은 이제 차익 실현하자라는 의견이시군요. 자, 하창한 본부장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관점입니다. 네. 네. 신규 상장 주고 사실은 이렇게 그렇군요. 오르는 종목이 드뭅니다. 일단 신규 상장하고 뭐 보통 2, 3거래일 이후부터는 차익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오히려 2, 3거래일 있다가 급등하는 사례가 상당히 좀 드물어요. 드물다라고 저는 제가 이때까지 봤었던 데는 좀 드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도 급등이 나왔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NFT라든지 앞으로 플랫폼들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접근이 되는 부분에서 중장기 성장은 분명 기대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공모가에서도 상당 부분 높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 앞으로의 지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만약에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런 상황이어도 사실 지금 시점이면은 매도 사인을 아마 조금 어느 정도는 차익을 조금 정리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따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르기에는 지금 상당 부분 되게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오고 또 신규 상장하고 나면은 이제 또 이런 물량들이 또 나오게 되잖아요. 상장 뭐 1개월 뒤, 뭐 6개월 뒤, 뭐 종목마다 좀씩 다르긴 하지만 그런 물량들이 출회가 되고 그런 물량들이 나오는 거에서 주가의 조정들을 받고 나서 다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좀 다시 편입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NFT 쪽도 그렇고 이제 아티스트들이 접근이 되면서 플랫폼적으로는 상당 부분 많이 좀 적극적으로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체로서는 좀 상당 부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차익을 하면서 수익을 좀 확정을 좀 지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부분적으로 이제 분할 매도를 계속 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전부 다 매도해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슬슬 매도를 조금 해주시면서 수익을 확정을 지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덕호 대표께서는 왜 매도에 투자 의견을 주신 겁니까? 굉장히 이제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제 가격이 비싸다라는 부분을 좀 한번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공모가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모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디어유가 26,000원에 시작한 가격이 지금 벌써 4배 가량으로 지금 이제 움직였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쯤 시점에서는 항상 문제가 터지는 것이 이제
과연 여기서 이제 하루 정도 더 보유를 할 것이냐 그 이슈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30% 정도를 먹냐 먹지 못하냐가 항상 이슈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 장세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이제 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 다음 날 됐을 때 하한가로 전환이 된다면은 하루 만에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이 거의 55,000원대, 58,000원대로 쭉 떨어져 버리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규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 타격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K-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성장성 자체를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YG 엔터라든가 아니면 SM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전통적이었던 엔터주들마저도 다시 이제 활기를 찾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단기간에서 상승 부분들은 다시 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적용되면서 어떤 공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음반 같은 출연 부분들이 좀 더 자극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손바뀜이 일어나는 데를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가총액이 지금 1조 8천억인데 SM 엔터테인먼트의 손자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SM과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버블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요즘 NFT와 메타버스라는 소재가 붙으면 그야말로 급등세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러다가 또 놓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또한 가지게 되는데요. NFT 사업에 대한 그 디어유의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NFT 사업을 얻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NFT가 예. 붙게 됐을 때는 다른 움직임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NFT로 추가적인 2차 랠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더라도 충분히 재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NFT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음원 쪽으로도 나가고 있고 뭐 토지나 최근에 이제 NFT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퍼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진출한다라는 이벤트만으로도 사실 주가가 많이 부양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 지금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영이 됐다. 뭐 전부 다 반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NFT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위메이드라든지 뭐 게임빌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분출된 거를 확인을 해보면 사실 지금 정도는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수익을 또 확정을 짓고 따라가는 물론 복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건 정말 안 좋은 행위이긴 하지만 리스크 관리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NFT 쪽도 일단 음원 쪽이 저는 먼저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음원 쪽, 그러니까 뭐 YG 플러스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먼저 음원 관련된 이벤트들이 추가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것들을 확인이 되면서 그런 게 이제 엔터 전반적인 플랫폼 쪽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도 그런 쪽이 잘 가기 위해서는 뭐 지금 NFT 쪽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뭐 게임주들 뭐 위메이드가 대장인데 위메이드라든지 뭐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NFT가 붙어도 충분히 좀 쫓아갈 수 있는 기회는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좀 수익을 확정을 짓고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부각이 됐을 때 다시 재접근하는 방향으로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디어유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지금은 매도하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 요즘 엔터 회사 가운데 NFT와 그 메타버스의 이슈를 딛고 가장 흐름이 좋은 하이브와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디어유와 하이브의 주가 매력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선은 어떻게 이제, 다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실질적으로 실제를 계속 나타내고 있었던 하이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단기적 과열이지만 성장성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디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이제 음반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이 좀 강하게 탄력이 좀 올라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즉 회사 자체의 시총만 커졌지만 실제로 그만큼 매출이나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은 여기에 대한 버블이 무너지듯이 오히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대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좀 견고하게 위치를 잡고 있다라고 좀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디까지나 이제 그간 이제 2주, 3주 넘게 지금 이렇게 연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격의 부담이 좀 충분히 나타날 때가 왔습니다. 뭐 오늘 기준으로 하더라도 하한가가 나타나면은 거의 30만 원 선까지 한 번에 미끄럼틀을 타게 되는 그런 영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인 매수를 위해서 뭔가 엔터주를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조금 한 발 늦으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조금 가격
가격이 조금 주춤 앉았을 때, 조금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혹은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디어유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우리 NFT, 그러니까 대체 불가 토큰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양자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가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된다. 이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도 그렇다면 지금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이세요? 사실 지금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지난 2주 동안의 움직임들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언제죠? 이제 지난 10월부터 해서 연일 상승을 조금 나타내고 있고요. 예. SM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SM도 지난 이제 9월 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SM에 대한 주목보다는 다시 이제 디어유로 하이브. 조금 옮겨간 예. 거죠. 아, 이 부분들을 예, 좀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지난 9월 말부터 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장은 어제 장에서는 조금 하락이 좀 이렇게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지금은 손바뀜에 좀 유의하시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 모두 엔터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리비안도, 디어유도 지금은 좀 수익을 실현해 나가면서 가자라는 두 분의 의견으로 오늘 모아졌습니다. 자, 맞수 한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